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남편은 38살이고요. 결혼 4년 차에 28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이 키우며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평범한 가족이에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가족도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문제는 다 있다고 하잖아요. 남편과 저 사이에 불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고부 갈등은 저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던 건지 시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결혼 후 점점 갈등이 심해진 경우입니다. 그러다 결국 지금은 아예 연락 끊어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있었지만 시부모님 빼고는 남편과 저 사이의 문제는 크게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게 시모를 차단하고 사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제 입장을 이해해 줍니다. 시댁과 연 끊고 산다고 하면 남편과도 갈등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남편이 내 편이라는 건 제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남편 정도면 저와 어머니 중간에서 그럭저럭 역할을 잘했다 볼 수 있습니다. 좋았던 고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건 쉬워도 안 좋은 고부 사이가 좋아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결혼해서 어머니에게 인정받는 며느리 되려고 나름 노력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나니 정신 건강에는 훨씬 좋은 것 같고요. 시댁은 위로 아주버님 하나, 손이 시누이, 그리고 막내인 남편이 이렇게 있고요. 저는 딸만 둘인 집 장녀입니다. 저희 집과 시댁 친정은 모두 지근거리에 붙어 살아요. 그러다 작년에 결혼하고 사놓은 아파트에 우리 가족이 들어가게 되면서 시댁과는 조금 멀어졌습니다. 지금 저는 육아에 집중하기 위해 휴직 중이에요. 친정이 가까워서 엄마가 저희 집에 아이 봐주느라 자주 오시곤 하는데 저한테 늘 걱정스레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 네가 아무리 안 보고 산다고 해도 그게 쉬운 건 아니야. 너는 싫어도 네 신랑 엄마 아니니. 이 서방 봐서라도 네가 시어머니랑 풀고 살 생각은 없는 거야? 엄마, 내가 그런 노력 없이 이런 결정을 했겠어? 내가 숙이고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 또 예전처럼 나 우습게 보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실 거 뻔해. 사람이 60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타고난 심성이 있는 거잖아? 내가 볼 땐 절대 우리 어머니 안 바뀌어. 남편이 엄마 편 들었으면 당장 이혼했을걸? 네가 알아서 해라. 아마 이서방도 너한테 말 못하는 게 많을 거야. 네가 그런 건 못 본 척 넘어가 줘야겠구나. 우리 신랑은 나한테 사소한 거부터 다 상의하는 사람이라 나한테 뭐 숨기거나 말 못하거나 하는 건 없을 거야. 친정 부모님 걱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딸이 시집가서 시댁 식구들에게 인정받고 예쁨 받는 며느리로 살았으면 하니까요. 근데 시모와 갈등 끝에 안 보고 산다는 말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셨겠어요. 엄마는 자기가 딸을 잘못 가르쳤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전전긍긍하셨고 혹여 딸의 고부 갈등이 본인들 탓일까 싶어 힘들어하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면 사실 친정 부모님과 얽힌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희 친정아빠는 원래 조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꽤 있으셨고 사업을 꽤 잘하셨던 분이라 저는 유복하게 자랐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고 싶은 거 거의 다 하면서 컸습니다. 돈 걱정 같은 거 해본 적 없고 남들 다 하는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 없어요. 그 나이에 푼돈 벌겠다고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면서 자기 개발에 투자하라고 하셨고요. 그럴 시간에 하나라도 더 배우라고 학원 등록할 돈을 지원해 주셨던 게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저는 공부도 그럭저럭 잘했어요. 스카이는 아니어도 서성한 라인 대학교 나와 졸업하자마자 금융회사 취업해서 다녔고 지금 남편도 거기서 만났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아빠는 유복하게 자라신 반면 엄마는 조금 어려운 가정에서 크셔서 두 분이 경제관념이 좀 다르셨어요. 두 분이 사이는 좋은 편이었는데 다른 집처럼 당연히 다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서 다투는 이유가 거의 아빠가 돈 쓰는 것 때문에 엄마가 타박을 하는 거였습니다. 가령
엄마는 단돈 1,000원이라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으신 분인데요. 아빠는 돈 쓰는 것도 좋아하고 돈에 대한 개념부터가 엄마랑 다르신 분이었습니다. 혹시 돈 많은 사람 옆에는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시려나요? 제 기억에 아빠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모임도 많았고 만나는 사람도 많았어요. 게다가 어렵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아빠한테 돈을 빌릴 때는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부탁해놓고 갚지 않은 나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빠는 어렵다는 사람 보면 지나치질 못하는 성정이셔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도 주변 사람에게 뺏기고 오시는 바람에 엄마랑 참 많이도 싸우셨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제일 많이 하셨던 잔소리가 있는데요.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당신 좋다고 붙어 있는 줄 알아요? 다들 당신한테 뜯어먹을 거 없나 하고 붙어 있는 거지. 당신이 돈 없어 봐요. 아마 다 떨어져 나갈걸? 제발 부탁인데 남한테 퍼주지 좀 마요. 이러다가 우리가 거덜나겠어요. 베풀고 살아야 그만큼 복도 들어오는 거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말어. 이러다가 남의 집 보증까지 서줄까 걱정이네. 아무튼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애들 시집도 보내야 하고 둘째 대학 공부에 돈 들어갈 일이 구만리예요. 당신 자꾸 이러면 아예 내가 돈줄을 틀어쥐어 버릴 줄 알아요? 부모님이 늘 하는 신랑이었지만 사실 아빠는 엄마 말 안 들으셨어요. 사업하시는 분이라 돈 관리도 아빠가 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으니 거의 생활비를 받아서 쓰셨대요. 아빠가 돈 관리를 하는 게 엄마는 더 불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3 때였나? 암튼 부모님 전세가 역전되었던 사건이 한 번 있긴 했습니다. 엄마가 노심초사하던 빚보증 사건이 우리 집에도 터졌거든요. 다행히 아빠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돈이었지만 아빠도 그때 사람한테 속고 큰돈 물어주면서 생각을 좀 바꿔먹으셨던 것 같아요. 아빠 입장에선 굉장히 큰 결심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아빠는 엄마에게 돈 관리를 일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 아빠의 다툼은 현저하게 줄게 되었어요. 엄마는 돈을 착실히 모으시기도 했지만 재테크도 소질이 있으셔서 부동산 쪽에 투자하신 걸로 수익을 꽤나 많이 보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 결혼할 때도 시댁보다는 친정엄마 도움 많이 받고 결혼했습니다. 저 대학 때부터 청약저축 부어둔 걸로 수도권 아파트 하나 당첨받은 것도 있었는데 엄마가 대출 없이 제 이름으로 등기 쳐주셨습니다. 결혼해서 그 집을 신혼집으로 했었고요. 솔직히 남자 쪽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을 던 거라 남편이 결혼할 때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금융회사를 다니다 보니 엄마에게 재테크에 대해 조언도 많이 해드렸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목돈 굴리시면서 큰돈은 아니어도 수익을 내시곤 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저한테 재산 관리를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이제 노안이 왔는지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 게 서툴러. 네가 장녀이기도 하고 돈 관리를 잘하니까 우리 집 재산은 네가 관리했으면 해. 어려울 것도 없어. 부동산이야 세입자 관리하면 되는 거고 목돈 굴리는 거 관리만 좀 해주면 된다. 그리고 엄마 아빠랑 노후자금 모아놓은 통장 있지? 그건 네가 좀 불려줄 수 있니? 엄마가 매달 돈은 꼬박꼬박 넣을 생각이야. 알았어, 엄마. 대신 일부는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니까 감안해줘요. 돈이 돈을 번다잖아? 그러지 않으면 큰돈 못 벌어. 저는 그때부터 친정 부모님의 재산 관리를 도맡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결혼 전까지만 하고 동생에게 일임할 생각이었는데 동생이 자기는 그런 거 귀찮다며 못한다며 나중에 유산이나 물려받고 싶다고 한사코 거절하길래 제가 계속 관리해드리기로 했어요. 남편과 결혼 준비할 때 서로 재정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저는 제가 모은 돈과 부모님 재산을 분리해서 설명했고 솔직하게 오픈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은 현금 6천만 원과 아파트 하나, 그리고 남편은 현금 4천에 집은 없었고 시댁 지원 못 받는다고 했었네요. 자기야, 우리 부모님 재산 내가 관리해주는 거 결혼했어도 쭉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계속 해왔던 거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세금 문제면 이것저것 신경을 다 못 쓰시거든. 엄마 예금 관리도 내가 계속 할 거야.
우리 돈 아니니까 당신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얘기했어. 그래? 당연히 당신이 해드려야지. 그런 건 나도 이해해. 그럼 우리 결혼해서 돈 관리는 당신이 하는 게 어때? 내 생각에 당신이랑 나랑 분리하면 돈이 셀 것 같아. 한 사람이 도맡아서 하는 게 좋겠지. 잘하는 사람이 돈을 굴리는 게 맞는 거잖아? 기왕 하는 거니까 머리 아프더라도 당신이 해볼래? 나는 편하게 용돈 받아 쓰고 싶어. 결혼 전이었지만 제가 부모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남편에게는 전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이해한다고 하며 결혼 후 돈 관리도 제가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도맡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어찌 보면 참 착한 거죠.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크게 트러블도 없었어요. 시댁 느낌은 제 주변 시집가 친구들이 말하는 시댁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예 처음부터 금전적으로 도움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못 박으셨기 때문에 기대도 안 했고요. 그것 빼면 어머니도 처음에는 저한테 잘해주셨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딱히 간섭하신 것도 없었고요. 신혼집을 제가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너무나 좋아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남편이 워낙 자상한 성격의 온화한 사람이라 전 그거 하나 보고 결혼했습니다. 다만 우리 부부는 처음부터 모든 재산에 대해 다 알고 결혼했지만 시댁 가족들, 특히 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 재산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셨어요. 당연히 제가 알려드릴 의무도 없다 생각했고요. 그저 제가 유복한 집에서 모자란 거 없이 자란 딸이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남편에게도 부탁했던 것이 우리 부모님 돈이 많다거나 재산 관리를 내가 한다거나 하는 말은 조심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는 본의 아니게 그 사실을 숨긴 셈이 되었고요. 어쨌든 결혼하면서 시댁에 받은 거 없어도 하는 건 다 하고 결혼했습니다. 예단도 남부럽지 않게 친정엄마가 챙겨주셨어요. 대신 예물은 따로 못 받았고 신랑과 명품 시계 하나씩 맞추는 걸로 만족했고요. 저는 무력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앞으로 살면서 갖고 싶은 거 차근차근 장만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연봉이 꽤 됩니다. 남편은 연봉 9천, 저는 8천이 조금 넘어요. 친정에는 따로 용돈을 드리지 않았지만 시댁에는 생활비를 들여야 한다고 남편이 결혼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월 100만 원씩 드립니다. 적은 돈 아니죠. 그래도 둘이 대출도 없고 같이 수입을 합치면 그 정도 들여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만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결혼 전에는 남편이 50만 원씩 드린 걸로 알아요. 결혼해서 시부모에게 드리는 생활비를 더 늘린다는 건 어찌 보면 여자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래도 남편이 자기 월급을 저에게 다 맡긴 것도 있었고 아주버님은 월 150씩 드린다고 하시길래 그냥 흔쾌히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더 적게 내는 입장이라 어찌 보면 좀 눈치가 보이기도 해서요. 처음 한 1년간은 그럭저럭 문제없이 살았어요. 어머니 집이 제사도 없는 집이라 시댁에 간다고 해서 힘들게 노동을 할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집이 시댁과 가까워서 너무 자주 본 게 문제였을까요? 결혼하고 1년이 넘어가면서 자꾸만 시어머니와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예고 없이 우리 신혼집에 마음대로 찾아오시는 일이 잦으셨던 것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초반에는 그래도 전화는 하고 오시더니 나중에는 신랑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받아서는 낮에 집이 비어있을 때도 멋대로 오셔서 냉장고에 반찬을 두고 가시곤 했어요. 물론 어머니가 저희 생각해서 그런다면 상관이 없죠. 문제는 그렇게 오셔서 반찬만 두고 가시는 게 아니라 제 살림을 뒤져보신다거나 안방에 마음대로 들어가셔서 이리저리 서랍도 열어보시는 게 문제였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곤란한 게요. 어머니에게 아들네 집 함부로 오는 게 싫다고 말하는 거 참 어렵더라고요. 남편을 통해서 말을 해도 며느리 입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래도 아주 경우 없는 분은 아니어서 집에는 저 있을 때 오셨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떨떠름해 하시면서도 그러마하고 대답은 하시더군요. 하지만 가끔은 저 출근하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오셔서는 이리저리 제 물건을 구경하시거나
서랍을 뒤지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집에 홈캠이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랑 집 거실과 안방은 어플로 전부 볼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암튼 그 뒤로는 마음대로 오시는 횟수는 줄긴 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연락은 당연히 없으셨고요. 저 집에 있는 주말에 오시긴 하더라고요. 현관문 앞에 도착해서 문 열라고 전화하신 게 연락이라면 연락이겠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저한테 커피 한 잔 내오라 하시고는 쓸데없는 말을 참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 한 귀로 듣고 흘릴 만한 것들이긴 한데 제가 난감해했던 건 아주버님 와이프,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님이 되시겠죠? 어머니에게는 큰 며느리인 형님 욕을 심하게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큰애는 바깥에서 피똥 쌀 정도로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대체 네 형님은 집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살림을 야무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집에 들어앉아 편하게만 살려고 하니 그렇게 살이 찌는 거 아니겠냐? 저는 어머니가 형님 욕을 하셔서 맞장구를 못 치는 입장이라 그럴 때는 어머니 말만 듣고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어찌나 들들 볶는지 몰라.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술도 마실 수도 있는 건데 여자가 그걸 잔소리하면 쓰겠어? 그러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의부증이 있는 건지 자기 남편을 못 믿는 것 같더라. 너는 절대 네 남편한테 그러면 못 써? 네, 어머니. 저희와 직종이 같아서 서로 이해를 잘해요. 저희 걱정은 마세요. 적당히 맞장구를 쳐드리면 늘 결론은 돈 문제로 모아집니다. 나한테 생활비 주는 게 아까운 건지 돈 보낼 때마다 온갖 생색은 다 낸다. 자기네도 힘들다면서 말이야. 내가 자식들한테 돈 받으면서 그런 말 들어야겠니? 너 알겠지만 나이 들면 돈이 더 드는 법이다. 늙으니까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을 수 없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 이번 달에도 너무 빠듯해서 결국은 다른 데서 융통해서 썼지 뭐냐. 나는 자식을 다 키워놔도 이렇게 아등바등 살 팔자인가 보다. 이러면서 돈 없다는 타령을 하십니다. 저는 어머니가 돈 타령하실 때 솔직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아주버님네보다 용돈을 적게 들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두 분 기초연금도 나오시고 아버지 국민연금에 자식들한테 300이 넘게 받으시는데 왜 돈이 없다고 하시는 건지 당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머니 씀씀이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저도 자주 안 가는 백화점 하루가 멀다 하고 들락거리시고 저희 친정엄마보다 비싼 옷을 입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매번 돈이 없죠. 어머님 아버님은 따로 카드 쓰시고 그럼 한 달에 300 넘게 쓰시면서 저렇게 부족하다고 하시는 거 솔직히 너무한다는 생각 듭니다. 돈 없다는 말 하시면 용돈 드리고 나서 따로 2, 30만 원씩 드린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돈 없다는 죽는 소리 하는 게 사실은 저더러 생활비 늘려달라는 말인 거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여기서 내 생활비를 늘려드리는 건 어려워요. 저희도 계획이 있는데 틀어지면 곤란해서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저도 매달 빠듯하게 살거든요. 정말 더는 여유가 없어요. 저는 거짓말 조금 보태 빠듯하다는 말로 어머니의 용돈 올려달라는 의도를 원천 차단해버렸습니다. 아무튼 착하다고 알고 있었던 어머님이 아주 능구렁이 같은 본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처음에는 아예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친정 부모님이 가진 재산을 되게 궁금해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임신했을 때 친정아빠가 타고 다니는 차를 외제차로 바꿔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제 차 보고는 엄청 비싼 차라고 한번 태워달라며 하도 너스레를 떨어서 그런 건지 그때 어머니가 표정이 좀 묘했어요. 아마 8천만 원 가까이 되는 차를 턱하니 사주는 거 보시고는 우리 친정이 심상치 않은 집이라고 나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차가 이렇게 비싼 거니? 네 친정아버지가 능력 있으신가 보다. 이런 걸 대출 없이 사주시고 말이야. 저 임신하고 운전하는 게 불안하셨나 봐요. 아빠도 큰맘 먹고 사주신 거예요.
애 낳고 휴직하면 남편한테 타고 다니라고 해야죠. 그래도 돈 없는 집에서는 꿈도 못 꿀 거 아니야. 네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신가 봐. 대충만 얘기해봐라. 제 돈 아니고 부모님 재산인데요. 뭐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 재산 이야기를 하는 거 거북해서 저는 모른다고 하고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산하고 나서 여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이상한 욕심을 저한테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사정상 제가 사놓은 아파트에 세입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제가 좋은 기회가 있어 매매해 놓은 아파트라 그건 어머니도 알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결혼하고 재테크 목적으로 대출까지 끼고 산 아파트였지만 시댁돈은 한 푼 안 들어간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그 집에 욕심을 내면서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동생이 네 아파트 들어가기로 했다며? 동생이라고 싸게 후려치지 말고 시세대로 전셋값 다 받아라. 가족끼리 원래 돈 관계는 정확히 해야 하는 법이야. 동생에게 전셋값 시세대로 받으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대출 있는 집이라 저도 동생에게 보증금을 받아 충당하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 것도 아니고 시세대로 다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동생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해놓은 집이 있는데 그거 준공일자가 좀 안 맞아서 잠시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애둘러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한테 되묻는 겁니다. 뭐? 친정엄마가 동생 앞으로 집을 해주신 거니? 그럼 너는? 너도 집 하나는 받아야지. 나중에 엄마가 너도 챙겨주시는 거지? 그게 어머니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렇게 다그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지금 사는 아파트 대출 없이 살라고 엄마가 해주신 건데요. 제가 뭘 더 해달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결혼했으니까 저랑 남편이 꾸려가야죠. 그래? 그래도 네가 장녀인데 동생보다는 더 많이 챙겨야지 않겠냐? 앞으로 네 걸 다 챙겨야 한다. 절대 동생한테 뺏기지 말고. 대체 이건 무슨 심보인가요? 친정 재산 다 가져오라는 건지, 가져오면 아들 재산 되는 줄 아시는 건지, 그렇다고 해도 자기 재산 되는 거 아닌데 왜 저렇게 우리 부모님 재산에 욕심을 내신답니까? 솔직히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실히 해야겠다는 마음에 한마디 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재산이니까 제가 뭐라 말 못해요. 부모님이 알아서 주시면 좋지만 못 받아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어머니는 나중에 우리 선우 아빠한테 얼마나 주실 생각이세요? 저는 어머니 재산 상황을 잘 몰라서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그랬더니 얘는 내가 무슨 돈이 있니? 우리 노후자금 하기도 빠듯하다. 이러시고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시더라고요. 그 일은 저도 그냥 넘어가기 뭐해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기분 나쁜 거 다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면 나도 당신 부모님 재산 얘기 입에 달고 살 거야. 신경 끄셨으면 좋겠다고 당신이 잘 말씀드려. 아이씨, 우리 엄마도 참 주책이셔. 알았어. 내가 당신한테 화살 안 가게 잘 말씀드릴게. 그러고 나서 그 일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얼굴 볼 때면 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뭐 사주신 거 없어? 네 동생은 결혼할 때 예단이랑 혼수 얼마나 했대? 친정에서 다른 거 해준 건 없다니? 이런 질문으로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진상짓 하시는 건지 시어머니 본색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도 짜증이 슬슬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한 번 터졌는데요. 하필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어머니가 또 저희 집에 반찬을 핑계로 들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거리가 있는 곳이어서 당장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거실이랑 안방을 이리저리 많이 뒤지시더라고요. 대체 뭘 찾으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요. 그전에도 제 드레스룸에서 온 라벨 다 뒤집어 보신 적도 있으셨고 어찌 찾으셨는지 몰라도 제 앨범까지 꺼내서 보셨던 적은 있었어요. 아무튼 홈캠 보고 너무 놀라서 저도 서둘러 귀가했습니다.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화가 났지만 일단 심호흡하고 한 번은 참았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오신 거예요? 저한테 미리 전화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를 싸늘하게 노려보면서 아들네 집에 오는데 너한테 허락받고 와야 하는 거냐? 밑반찬 몇 개 냉장고에 넣어주려고 왔다. 그럼 반찬만 넣어주고 갈 것이지. 왜 안방까지 들어가 서랍은 뒤지신 거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가시려나 싶어서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가실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자리에 앉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말하는 표정과 말투가 단단히 화가 나신 듯 했습니다. 뭘 그리 멀뚱히 서 있니?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너 이리 좀 와서 앉아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저는 어머니 말대로 자리에 일단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어머니 눈치를 살피며 묻자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된통 속은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거지 같구나. 너 이거 뭐니? 나한테 설명 좀 해봐라. 너 내 아들 몰래 딴 주머니 차고 돈 모으고 있는 거냐? 맨날 돈 없다, 빠듯하다, 징징대면서 대체 이 통장은 뭐니? 어머니는 저리 말씀을 하시면서 가방 안에 통장을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통장은요, 어머니 통장이 아니고 제가 관리하는 친정부모님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따로 안방 화장대 서랍에 묶어서 보관하는데요. 어머니는 하필 그중에서 친정부모님 목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꺼내셔서는 저한테 따지시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통장까지 들춰보셨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저도 그때부터 곱게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왜 가지고 계세요? 딴 주머니라뇨. 절대 아니에요. 그런 큰 돈을 제가 어떻게 혼자 모으겠어요? 그거 저희 친정 부모님 통장이에요. 제가 예금으로 묶어서 만기 되면 다른 상품 넣어가며 굴리고 있는 거고요. 어머니 설마 서랍 뒤져보신 거예요?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제 집이기도 해요. 왜 함부로 서랍을 뒤지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러시더군요. 뒤지려고 한 게 아니라 화장대 늘어놓은 물건 서랍에 넣다가 우연찮게 본 거야. 내가 뭐가 궁금해서 네 통장을 뒤져보겠니? 눈에 보이길래 알뜰하게 사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살짝 본 거다. 근데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된 통장은 하나도 없고 죄다 너 이름으로 된 통장이랑 네 부모님 통장만 있더라. 나 원참 어이가 없어서. 너 우리 집 아들이 벌어오는 돈 전부 네가 관리하는 거냐? 뭐 그것까진 좋다 이거야. 근데 네가 친정 부모가 맡긴 목돈이 있으면서 그동안 돈 없다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니? 너 혹시 나한테 생활비 주는 거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니? 세상에. 아니 이게 대체 얼마야? 이렇게 돈이 많은데 그동안 돈 없다고 쩔쩔매는 척한 거 너무 가증스럽구나. 어머니, 그 돈 제 것 아니에요. 제가 결혼 전부터 관리해드리던 친정 부모님 돈이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왜 이런 타박을 들어야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님이랑 상관없는 돈이고요. 제가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발끈하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네 부모님은 죽을 때 그 돈 다 무덤에 넣을 거라든? 어차피 다 자식한테 가는 돈이야. 너 이 사실 우리 아들도 아는 거냐? 긴 말할 거 없다.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 굴리고 있는 돈이면 네 돈인 거고 우리 아들 돈인 거나 매한가지야. 지금 내가 기회 줄 때 혹시 다른 숨겨놓은 돈이 있는 거 다 말해라. 이 통장에 있는 돈도 당장 다 내놔. 우리 아들 통장으로 옮겨서 관리해라.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이 돈이 왜 아들 돈이에요? 남편도 제가 친정부모님 돈 관리해준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더 억지 부리지 마세요, 어머니. 억지라니! 너 그 돈 네가 다 차지하려고 수쓰는 거 아니냐?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 지금 너무 기분 나빠요. 그 문제는 어머니가 관여하실 거 아니니까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어머니와 한창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와 제가 분위기 안 좋은 거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자초지정을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다 듣고 난 남편은 당연히 어머니를 말리며 나무랐고요. 어머니, 제가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관여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어머니 이러시면 제가 이 사람 얼굴을 어떻게 봐요? 그만하세요. 며느리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하지만 남편이 어머니를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평생 못 만져볼 돈을 보고 나서 이미 욕망에 눈이 먼 상태였어요. 너는 왜 그리 바보 같니? 네 와이프가 친정부모 재산이라고 하는 걸 믿어? 친정부모 거라고 해놓고 혹시나 너하고 안 살기라도 하면 너한테 안 나눠주려고 수쓰는 거 안 보이니? 내 눈에는 뻔히 속내가 보이는구먼. 이놈아, 멍청하게 네가 버는 돈 다 마누라한테 주지 말고 너도 실속을 좀 챙겨. 네 몫을 챙기란 말이야.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확 성질이 뻗치더라고요. 아니, 우리 친정 부모님 재산인데 아들 몫이 될 거라 생각하다니요. 너무 기가 막혀서 다시는 안 보고 살 각오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제가 무슨 수를 쓴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어머니가 지금 이혼할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 모르시나 봐요? 어머니 말대로 저 이 사람 빈털터리로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보, 선우 엄마, 당신도 이제 그만해. 이러다 엄마랑 진짜 큰 싸움 나겠다. 얼굴 보고 안 살 셈이야? 그만해. 어머니도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남편이 끼어들어 다툼을 말렸지만 이미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나 당신 어머니 오늘 이후로 얼굴 안 봐. 당신이 싫다고 하면 나도 별 수 없지. 그냥 이혼해.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그렇게 알고. 무슨 말을 당신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 이혼이라니.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혼이야. 일단 좀 진정 좀 해봐, 여보. 내가 지금부터는 알아서 할게. 그러자 어머니는 뒷목을 잡으시며 쓰러지는 신용까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아들 키워놔봐야 소용없구나.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속고 사는 것도 모르고. 지 엄마는 아예 뒷전인 거냐? 뭐? 연을 끊어? 며느리가 부모 자식 간 연 끊게 하는 거 보니 우리 집에 사람이 잘못 들어왔네. 잘못 들어왔어. 며느리 잘못 들어온 거 싫으시면 어머니도 저 안 보고 사시면 되겠네요. 아들 새장가 보내고 싶으시면 이혼시키세요. 저 하나도 무서울 거 없거든요. 저야말로 어머니처럼 염치 없는 사람 처음 봤네요. 우리 부모님 돈 내놓으라는 게 도둑놈 싶보 아니면 뭐예요? 아들 집 함부로 들어와서 도둑처럼 이리저리 뒤지기나 하고 대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가슴까지 치면서 저한테 이년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너 이년, 내 아들 돈 얼마 숨겼어? 당장 다 내놔.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당장 돈 내놓고 네 친정으로 가라. 제가 왜 나가요? 모르세요? 이 집 공동명이 아니고요. 제 명의 집이에요. 나가라면 어머니가 아들 데리고 나가세요. 지금 당장요. 어머니와 저는 끝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고부지간 싸움하면서 이렇게 막말을 주고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남편은 결국 주저앉아 있는 어머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대로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남편과 이혼해야겠다고 결심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돌아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우 엄마 미안하다. 이번 일은 다 우리 엄마 잘못이야. 내가 할 말이 없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대신 우리 선우 결손가정에서 키울 수는 없어. 난 이혼만은 절대 못해. 어머니랑 연 끊고 살려면 그럴 수 있어? 당신 그렇게 못하잖아. 나는 오늘 이후로 당신네 식구들 안 볼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알겠어? 당신 마음대로 해. 나도 당분간은 어머니 집 안 가. 우리 엄마한테 질린다 정말. 우리 아예 이사 가자. 물론 형이랑 아버지랑 연락은 하겠지만 당신이 안 가겠다는데 앞으로 나 혼자 갈 생각은 없어.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나중에 나한테 딴소리 하지 마. 그럼 정말 당신하고는 이혼이야?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한테 강요할 생각은 없어.
앞으로 당신 집에 며느리 도리하라고 강요하지 마. 오늘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거 당신도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친정 부모님 돈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려. 그래, 그래. 당신 뜻 충분히 알겠어. 알았으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남편은 화가 난 저를 일단 달래주려 애썼고 앞으로 시모와 연 끊고 살겠다고 하는 내 뜻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남편의 반응에 따라 더 큰 싸움이 될 뻔한 일이었지만 남편이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일은 일단락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그 뒤에도 포기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얘기 안 하고 몇 번을 시댁에 갔는데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그 돈을 챙기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은 앞으로 저와 시댁에 가는 일은 다시는 없을 거고 손주 보고 싶으면 자기 통해서 1년에 한두 번만 보게 하겠다 선언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 집까지 찾아오지는 않으셨지만 전화와 문자로 계속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 사건을 다 알게 되셨는데 엄마가 걱정이 되셨는지 며칠 저희 집에 계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친정엄마가 있을 때 시모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려고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전화 받자마자 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야, 이년아!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니? 오늘 딱 기다려라. 내가 집에 가서 다 엎어버릴 줄 알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아들이 이제 안 오겠다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지? 나쁜 년 같으니라고. 내가 오늘 너 머리를 다 뽑아놔야겠다.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하시길래 제가 조용히 그랬습니다. 지금 집에 친정엄마 계시는데 오시려면 오시던가요? 그랬더니 정신이 드셨는지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이 광경을 직접 보시고는 너무 놀라셨습니다. 지금 네 시어머니한테 다시 전화 좀 넣어라. 도저히 이대로는 못 참겠어. 엄마 말대로 시모에게 전화해 엄마를 바꿔드렸습니다. 사돈, 우리 딸은 안사돈한테 그런 욕 들을 만한 행동한 적 없어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한 번만 제 얘기에 이런 가당치도 않은 얘기 들리면 그때는 제가 우리 딸 이혼시킬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저는 시모 전화를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친정엄마한테 한 소리 듣고 나서는 시모도 더 이상 저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1년이 넘게 시댁에 안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이래도 되나 살짝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와 앞으로 잘 지낼 수 있는 일은 영영 없을 것 같아서 연 끊고 사는 거 후회 안 합니다. 후회는커녕 속이 다 시원해요. 명절에는 놀러 다닐 수 있고 어버이날이니 생신이니 가족 모임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당연히 드리던 생활비도 끊어버렸고요. 아마 남편에게는 아쉬운 소리 했겠죠. 남편 월급은 제가 다 가지고 가니 아마 남편도 별 수 없었겠지만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천륜이기 때문에 저처럼 똑같이 연락하지 말고 살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슬금슬금 얘기한다면 저는 이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래서인지 아직까지는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혹여 시간 지나면 스리슬쩍 왕래하게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다시 그 헬게이트로 들어갈 생각은 추워도 없네요. 아이가 커서 조부모 찾는다면 아빠랑 보낼 생각은 있어도 저는 다시 볼 생각 없습니다. 제가 환갑 정도 될 때까지는요. 제가 시댁과 연 끊고 살게 된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시어머니가 과한 욕심 부리신 거 맞죠? 저한테 나쁜 며느리라고 욕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댁과 왕래 안 하고 산다고 안 좋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내 딸이 당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구독자분들 가정은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